안녕하세요. 막차폐차입니다. 2020년도 조기폐차가 벌써 시행이 된 지도 한 3달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망설이시고 준비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다 보면서 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라는 거예요.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다 보면 성능검사를 꼭 받아야 되고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하셔야지만 이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건데 굳이 성능검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성능검사,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어떤 걸까요?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앞서서 조기폐차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유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차량에 결함이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동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자동차에게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어차피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폐차를 장려할 필요가 없겠죠.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운행이 가능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차가 운행은 가능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외관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능검사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기준은 자동차의 운행 여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동이 걸리고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배터리 방전이라면 점프를 해서 다시 시동이 걸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너레이터라든지 다른 기타 문제들로 인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성능검사를 통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에 닥쳤을 때는 수리를 진행하면 얼마나 나올지 이 수리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신 뒤에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조기폐차 보조금의 액수가 더 크다면 당연히 수리를 진행한 이후에 조기폐차 신청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조기폐차 보조금보다 수리 비용이 훨씬 더 많다면 이럴 때는 아쉽지만 조기폐차는 포기하시고 일반 폐차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동은 잘 걸리고 운행도 가능하지만 외관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조기폐차 성능검사 자체가 조기폐차 협회에서 검사원이 폐차장으로 방문하여 차량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같은 차량을 검사하더라도 성능검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 여부가 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능검사의 가장 큰 기준은 운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이기 때문에 외관상 크게 훼손이 되었더라도 운행이 가능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차주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조기폐차 불합격 되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하체 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 그리고 액티언 같은 쌍용차의 일부 차종 같은 경우들은 그 하체 부식이 되게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체 부식이 심각한 경우라면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 중에서 혹시라도 내 차가 약간 의심이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조기폐차 접수하기 전 혹은 폐차장에 입고하시기 전에 가까운 공업사에 방문을 하셔서 차량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 비용과 조기폐차 보조금 또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것이 금액이 더 나은지 판단해 보신 다음에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경기도하고 서울권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차주님이 이제 차량을 조기폐차 신청을 하신 이후에 자동차를 성능검사 받기 위해서 간호폐차장에 차량을 보내게 되는데요. 조기폐차 협회에서 성능검사원이 해당 폐차장으로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성능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성능검사가 합격이 된 차량들은 말소 등록이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을 해서
보조금까지 지급을 받으면 모든 조기 폐차 절차가 만료가 돼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자체마다 이런 절차 방식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 검사를 폐차장에서 대행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차량 상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폐차장에 입고가 된 이후에 자동차가 운행이 되지 않아서 성능 검사에 불합격이 되었다면 차주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멀쩡하게 운행이 잘 되었었는데 왜 불합격되었느냐라고 의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 폐차를 신청한 차량들은 저희 폐차장뿐만 아니라 견인으로 차량을 수거해오는 방식이 아닌 탁송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차량을 몰고 폐차장으로 입고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 방식으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탁송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폐차라면 당연히 견인으로도 차량을 입고시킬 수 있지만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탁송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면 미리 점프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기 폐차 절차 중에서 그 성능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조기 폐차 성능 검사의 가장 중요한 큰 판단 기준은 이제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막차 폐차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